안녕하십니까, 오문화입니다. 저번에 서스 영상을 올리고 나서 그 댓글들을 좀 봤는데 생각보다 서스 작업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서스는 무서워서 겁이 나서 알루미늄만 하는 걸 선호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서스도 별 문제 없이 작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스라는 게 조건만 잘 알면 크게 문제될 게 없고, 그리고 오히려 알루미늄에 비해서 작업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많이 편안합니다. 그러다 보니 작업을 좀 오래 하신 베테랑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서스 작업하는 걸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단지 공구가 오랫동안 이제 쓰게 되면은 마모로 인해서 파손되는 게 좀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만 제외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서스 작업 너무 겁먹지 마시고 조건을 제 걸 좀 참고하셔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카다로그도 한 번씩 보셔서 기본적인 세팅 값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작업은 SS400 떡쇠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 조금 특이사항이 있어요. 일단은 아이고 무거워. 자, 50파이짜리 50파이 유드릴 한번 써볼 거고요. 그리고 자, 보링바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 보링바 같은 경우에는 약간 범용적인 그 범위에 사용되는 보링바예요. 일반적으로 보링바를 파이별로 다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보링바를 선호하지 않으세요. 아무래도 회전이 빠르지 못해요. 왜냐면은 이게 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이 홀더 자체도 공구의 센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고속 회전을 하게 되면 이 공구 자체가 약간 떨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진짜 보링을 많이 하시는 집들은 파이별로 보링바를 갖고 있고, 저같이 간간히 범용적으로 쓴다 하면 이 보링바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사용하는 보링바는 다인에서 나온 거고요. KMB라는 보링바입니다. 지금 이 구멍 있죠? 이 구멍이 이 가공의 범위를 설정을 해주는 이 팁 있죠? 홀더가 가운데에 끼워지게 되면 이 벌리는 양이 아무리 많아도 큰 범위에 보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에 끼웠을 때는 52파이까지 보링이 가능하고요. 16파이에서 52. 그리고 이 바깥쪽에 끼웠을 때는 101파이까지 보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 측면에도 홀이 있어요. 이 측면에 이렇게 끼우게 되면 이렇게 측면에 끼우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쓰면 165파이까지 보링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범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보링바가 굉장히 편리하고요. 진짜 맨날 같이 같은 파이에 보링을 하시는 분들은 이 보링바보다는 이제 작은 범위에서 쓸 수 있는 보링바를 쓰시는 분들이 많죠. 아무래도 제가 사용하는 보링바 같은 경우에는 넓은 범위에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보링바다 보니까 진동이 심하고, 그리고 조도 면에서도 그 전용 보링바보다는 조금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제 회전이 빨리 올라가질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유드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영상을 몇 번 올렸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칩이 끊기지가 않아요. 칩. 자, 그러면은 칩이 끊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회전을 줄이거나 피드를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Q값을 짧게 주는 거예요. 한번 제가 Q값이 클 때와 짧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영상에 한번 담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보링바도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예전 영상에 비해서 좀 더 나아진 솔루션을 한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되는구나,
적용해서 다음에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작업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링바를 한번 돌려놨거든요. 돌려놓은 상태에서 대략적인 치수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링바를 내려가지고 지금 이 측벽이 홀더 팁이 측벽에 닿지 않을 정도로 내려서 이렇게 돌려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 옆에 레버, 요 레버를 돌려가지고 살살 돌려서 움직이면서 벽이 닿는 부분까지 살살 이렇게 돌려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닿아요. 그래서 안 돌죠. 이 상태 살짝 풀어줍니다. 살짝 풀어주면 이렇게 움직이죠. 이게 이제 62파이 H7 공차니까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61.87 정도 나오네요. 61.87. 그러면은 H7 62에 H7 공차니까 62.02 정도 나오면 좋을 거예요. 그러면은 0.15 정도 차이가 나는 건가요? 0.15 정도 이 보링바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하는 방법은 요 렌치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요 세 개를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눈금자가 있어요. 눈금자 보이시죠? 확대를 한번 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 눈금 하나당 0.02 치수거든요. 그러면 7칸 반 정도 이동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7칸 반 정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1칸, 2칸, 3칸, 4칸, 5칸, 6칸, 7칸, 그리고 살짝 더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하고 다음에 이 렌치 3개를 조여서 고정을 해줄게요. 이 상태에서 또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링 내렸습니다. 보링 내린 상태에서 일단 노기스로 치수를 한번 재볼게요. 잘 보이나요? 아유, 이게 62.02가 나오고요. 자, 요렇게 치수는 100분의 한 2 정도 플러스가 되는 걸로 나옵니다. 아유, 혼자 촬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서 1차 작업, 자, 보링바 간단하죠? 그거 참고해서 작업하시는데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업을 마쳤고요. 제품은 이런 제품. 2차 작업도 했었는데 따로 영상을 남기진 않았습니다. 이 가공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영상을 담기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일단 오늘 영상의 포인트는 칩이 말리지 않게끔 유드릴 또는 티드릴 작업하기, 그리고 보링바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세팅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정리를 하자면 티드릴 같은 경우에는 Q 값을 짧게 줘라. 그러면 칩이 말리지가 않는다. 그리고 회전당 이송, 분당 이송, 선반에서는 이제 회전당 이송이기 때문에 회전에 따라서 피드가 알아서 변경이 되죠. 근데 MCT 같은 경우에는 분당 이송이기 때문에 제가 조건 주기가 조금은 선반보다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적절한 회전값과
피드를 좀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드릴, 티드릴 같은 경우에는 파이가 크다고 해가지고 회전을 너무 천천히 주는 것보다는 회전을 빨리 주고 좀 피드를 조절을 해서 조건을 맞추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링바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엔드밀로 돌려서 최대한 가까운 치수에 홀을 가공을 한 다음에 보링바 홀더를 내려서 회전을 시키면서 팁이 닿으면 살짝 후퇴를 시켜서 위로 올리고 살짝 다시 전진을 시킨 다음에 내려보고 내린 다음에 치수를 재고 그 다음에 눈금을 조절을 해가지고 그만큼 값을 찾아서 작업을 하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한번 보시고 보링바나 유드릴, 티드릴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하셔가지고 작업을 해보시면 다음부터 홀 H704 작은 파이 말고요, 큰 파이의 H704는 어렵지 않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유드릴이 14파이부터 50파이까지 어지간한 치수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선반을 하니까 더 필요해서 구매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유드릴, 티드릴 같은 경우에는 좀 구비를 해 놓는 게 나중에 작업하는데 편리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거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휴의 시작인데 이 영상은 연휴가 끝나갈 때쯤 올라가지 않을까 싶네요. 자, 구독자 여러분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구나였습니다.